자, 풀어 오셨으니까, 그쵸? 예전에 풀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4번에 서영이 몇 번 하셨을까요? 서영이? 54쪽입니다. 네? 2번이요? 2번? 네, 2번. 2번 정답이에요. 2번 정답입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푸셨어요. 과학 지문인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사이언스 나오고 있고 핵심 키워드 잡아주십시오. 과학은요, 빈번하게 be described as 뒤에 있는 것으로서 서술되고 묘사되어집니다. 빈번하게 자주 그렇게 이렇게 묘사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의 개념이 빈번하게 뒤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쵸? 그렇게 묘사되고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뭐야 이거? 전형적으로 앞에 잘못된 생각 배치하고 그 잘못된 생각인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문 구조네요. 과학이라는 것이 뒤에 이렇게 빈번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은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통념이라고 얘기해. 통념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벗으로 역접으로 반박을 얘기해주고 있는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 is described as 잘못된 생각임을 언급해주는 어구예요. 그래서 이런 어구들이 나온다. 즉 주어 be 빈번하게 자주 그렇게 described 된다. 뒤에 있는 것으로서 자주 그렇게 서술되어진다. 그런데 but 아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통념이고 뒤에는 반박이다. 이 구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the principles. 과학은 원리 원칙입니다. informing an activity. 하나의 활동을, 하나의 행동을 특징 짓고 알려주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뒤에 콜론으로 내용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즉 과학이라는 놈은요,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 That starts with a question. 질문으로 시작되죠. Phrased as a statement, 진술입니다. 하나의 진술로서 표현되는 한 질문으로 시작이 된대요. 그 질문을 우리는 혹은 hypothesis,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진술로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과학. 즉, 그것은 가설이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혹은 가설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가설로 시작이 됩니다. 맞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념적인 부분에서는 가설로 시작이 되죠. 가설을 세우고 자, 그리고 그 가설이 프로그레스 나아가서 to being tested against observations. 자, 이나 contrived는 머리를 굴려서 고안된 이런 뜻이죠. experimental은 실험적인이란 뜻입니다. 머리를 굴리고 고안하고 그리고 실험적인 그런 환경에서 관찰을 이용해서 관찰에 비추어 검증되어지도록 나아가는 게 그죠? 가설이 나아갑니다. 그쵸? 뭘로요? 관찰로. 즉 실험적인 환경에서 관찰로 간대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건 실험을 하는 거고 그죠? 똑같은 얘기지만 실험적 환경에서 관찰을 이용하여 관찰을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된대요. 가설이 더 나아가서 그죠? 관찰로 실험으로 진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하는 거죠. 괜찮죠? 네, and 그리고서는 eventually ends in 뭐로 결국 끝납니까? definitive 확정적인 결론으로 끝이 난대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관찰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실험적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결론으로. 가설, 실험, 결론 도출. 이렇게 스텝 3로 정리해서 과학적 통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흔히들 우리가 과학이라고 여기는 그지? 그러한 어떤 개념
잘못된 생각의 개념. 이 지문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뒤에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반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한번 또 잡아볼게요. 가설, 그리고 실험적인 환경에서의 관찰, 그리고 결론 도출. 이런 식으로 과학을 원칙으로,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서 설명한 그런 과학적 원리 원칙이, 그런 과학적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니까 역사는요, 흔히들 인정합니다. people, 어떤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하느냐. 뒤에 빈칸일 때, 빈칸인 사람들을 이럴 때 과학자라고 인정하는군요. 자, 우리가 과학을 가설, 실험, 결론 도출이라고 잘못된 통념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통념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역사는 보통 이렇게 세 단계가 아니어도 뒤에 있는 빈칸이어도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인정해준대. 과학자라고 인정해줬다는 얘기는 과학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이게 아니어도 결국 뒤에 있는 빈칸일 때, 빈칸인 조건일 때, 그럴 때 과학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빈칸의 선지를 보니까 when으로 되어 있거나 뭐뭐 할 때네요. 혹은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후 이하에 혹은 후즈, 그죠?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부연으로 보고 빈칸 답을 도출해 볼게요. Physics, 물리학입니다. 자, 물리학은요, is full of amazing discoveries.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발견은 어떤 결론으로 볼게요. Not so much가 있습니다. 출제하겠어. Not so much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어요. 선지에도 정답으로 출제될 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but을 as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얘들아 but보다는 as로 더 많이 나와요. 정리해볼까? Not so much A as B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A라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뭐다? B다. B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나 핵심적인 문장을 찾을 때 B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B다. 그쵸? 자,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 되고 A와 B의 어법적 형태는 동일해야 되므로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온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from 전명구로 A, B 어법적 형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발견이라는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result 뒤에 from입니다. 여러분들 result from이라고요? result from은 비롯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result in과 result from 정리 한번 갑니다. result in은 뒤에 결과 수반이고 앞에 원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과를 초래하다. 자, result 뒤에 from은요. 앞에 있는 결과가 그러니까 findings가 discoveries, findings도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가 그쵸? 뒤에 있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롯되다라는 해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뭐가 아니라 experimentation, 실험이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서 실험하고 결론 도출을 하는 그렇게 실험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발견은 어디에서 나온다? 수학적인 deductions. 이거 뭔데? 추론이네요. 추론으로부터 나온대요.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문 시그널이라고. 이거 정답인 선지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B의 강조점이 있으니까 얘 겁나 중요하겠지. 추론이구나. 그럼 반박 내용의 빈칸에는 추론, 그지?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패러프레이징 된 내용, 결국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겠지? 추론이 딱 여기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지? 자, 일단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반박의 내용 뭐야? 추론이다. 실험이 아니라 추론이다. 과학은요, 실험인 줄 알았다. 그게 통념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추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럼 계속해서 추론 얘기를 주구장창 하겠지, 이제부터. 그쵸? 맞아요. 자, 뒤에 있는 혹은 추론 내용 알잖아. 그러니까 혹은
뒤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 있는 내용으로 추론을 파악했으니까. 추론이 뭔데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The discovery of phenomena such as black holes, 블랙홀이나 혹은 아원자 입자를 발견하는 그런 현상, 그러한 발견은 아원자 입자나 블랙홀과 같은 그런 현상의 발견은 역시나 과학적 발견 또 얘기하고 있죠. 종종 뭐를 씨앗으로 두고 있대요. 씨드는 비롯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씨드니까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비롯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이 뭐로 비롯된대요? 또 나왔어. 또 나왔잖아. 이거 뭐야? 무슨 단어야? 몰라? 여기 있네. 추론, 추정. 추론 또 얘기해. 추론으로부터 비롯된대. 아하. 그러니까 빈칸인 사람들도 과학자로 인정하는구나. 앞에 있는 통념이 잘못된 거고 오히려 역사는 이렇게 가설 실험 결론 도출의 과학적 방식이 아니어도 빈칸이어도 그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물리학의 입장에서도 그지? 이 발견은 추론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고 역시나 이러한 현상의 발견에서도 결국 추론에서 비롯되는구나. 추론을 겁나리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론. 그쵸?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자, 그러면 그 추론은 심지어 또 내용을 보강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대? 과학적인, 그죠? 과학적인 것으로 여기고 간주하는 그런 추론으로 비롯된대요. 그래, 추론. 됐습니까? 자, while부터 또 가겠습니다. 자, 진화라는 것이 can be demonstrated in the lab. 실험실에서 오늘날 실험인데 그러면 실험실에서 이 진화 발전이 물론 증명되긴 하지만 얘들아 잘 봐라. 실험 아니라며 여기 들어갔지. 근데 봐봐 while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 while의 주제 핵심 그리고 주제가 되는 단어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while은 뒤에 있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통념의 내용이 올도에 들어가는 거야. while에 들어가는 거야. 비록 편을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진화들이 증명되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실험은 뭐였어? 통념이었잖아. 통념에 포함된 단어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라는 과학자는 had no such luxury. such로 받아줬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받아준 거네. 그러면 such luxury 그러한 사치는 뭘 받아준 건데? 앞에 있는 레보레이토리 뭐야? 실험실 받아준 거야. 그치? 물론 실험실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지만 다윈이라는 과학자는 그러한 사치가 없었어. 실험실 자체도 없었어. 그래서 rely on comparison. 그가 그런 다양한 환경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 그래서 이걸 추론이랑 연결했어. 그치? 그거에 의존했대. 일단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추론을 2번이나 강조했고 그리고 주제문이라고 알려주는 이러한 주제문 시그널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으니까 추론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추론을 강조할 때 즉 여기 있는 빈칸 내용은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거부할 때.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은 왜 거부하는 건데? 얘는 통념이니까. 그치? 앞에 있는 내용은 통념이니까 통념을 거부할 때, 즉 그 내용이 뭔데? 추론을 강조할 때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 자, when they have challenged existing theories. 기존에 있는 이론에 계속 의의를 제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한대. 기존에 만들어진 이론을 뭐 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지. 계속 그렇게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계속 거부하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과학의 발견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통념을 거부한 내용이 추론인데요. 자, 2번 볼게요. Who have not strictly followed such a method. such a method. 아까 위에 얘기했죠. 과학은 하나의 원칙이자 메소드로 표현을 하긴 했어요. 통념에서. 그쵸? 자, 그러면 그러한 원칙, 그러한
메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통념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한 과학적 방식,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인데 앞에 언급되어 있는 통념이 되겠죠. 어떤 거?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야. 가설,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야. 이 내용이었죠. 그러한 과학적 통념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그죠? 반박했으니까요. 추론으로. 괜찮네요. 그죠?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박하니까 앞 언급되어 있는 통념인 그 방식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추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과학자로 인정한대요. 3번. Who have invented new experimental. 당연히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야, 이미 벌써 벗이 있고요. 앞에 있는 과학이 실험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과학은 실험입니다. 이게 말이 되니? 3번 봐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실험적인 방식을 발명한대. 실험적 방식이요? 이미 실험이 통념인데 뭘 또 통념 방식을 만든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또 과학자로 인정합니까? 벗이 있는데. Whose hypothesis. 자, 그 사람들의 가설이 were not supported by. 다른 타인에 의해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치? 가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을 때. 이것도 아닙니다. 가설에 대한 포커스도 아니고요. When later, 이후에 또 실험이 나왔네요. Confirmed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확인할 때. 실험이 그들의 생각을 확인해요? 실험이요? 실험 내용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번이랑 5번은 죽어도 아니야. 실험을 거부했으니까. 적어도 3번과 5번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답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런 주제문 시그널을 놓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소영이 잘한 거야. 이거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넘겨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에 여기 레스토랑이 숨어있네요. 그죠? 레스토랑이 숨어있습니다. 사람인 것 같네요. 얘는 식당 경영자를 말해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 식당과 관련된 사람, 식당 경영자 주인이 되겠지. 그치? 자, 식당 경영자는 빈칸을 합니다. 식당 경영자는 빈칸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식당 경영자는 뭐를 하느냐? 빈칸을 찾으려면 뒤에 있는 내용이 보강돼야 되잖아. The more, 더 more 들어갔어요. 특수 어법이 들어갔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써요? 강조할 때 써요. 그러니까 더 more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 겁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심지어 그 뒤에 또 더 more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요. 더 more 나왔고, 그리고 더 more the greater 나왔죠? 여기도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특수구문으로 사용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정말로 답을 찾을 때 핵심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제문 시그널입니다. 자, 그들은요, the more customers you sit. 네가 여러분이 sit 앉아요. 더마 앉히다라는 뜻이죠. sit은. 얘들아, 또 이거 구분해야겠네. sit과 sit이요. 그쵸? sit은 자동사고요.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앉다란 뜻이에요. 얘는 주어가 앉아. 그죠? 근데 sit은 목적어를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이거 하나의 해석이 삐끗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너가 앉히려고 하는 customers, 소비자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the more will come in the door.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in the door. 그 식당의 문을 향해 들어올 것입니다. 네가 더 많이 앉히려고, 그지?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너가 더 많은 고객들을 앉히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고객들은 당연히 그 식당 문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this is why. 이것도 주제문 시그널이에요. 뒤에 결과를 수반하거든요. This is why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뭐입니다. 당연히 뒤에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이야. 식당 경영자들은 will sit,
앉힐 거야. The first customers. 첫 번째 온 저녁 손님을. 얘네들을 앉힌다는 얘기지, 그치?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니? 처음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첫 번째 손님들을 어디 가까이에 앉힌대요? Close to the window. 줄 치세요. 창문 가까이에 앉힌대요. 아, 식당 경영자들은 빈칸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알고 있냐? 소비자들, 고객들이 더 많이 내 식당에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더 많이 이 식당 문을 향해서 들어올 거란 얘기인 건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빈칸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창문 가까이에 사람을 배치한대요. 아, 정리할게. 식당 경영자는 빈칸을 하고, 식당 경영자는 뭐를 알아요? 아, 창문 가까이에 고객을 배치하는구나. 그치? 창문 가까이에 고객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얘들아, 창문에만 자리가 있겠어? 창문 아니어도 돼. 뭐 다른 저 구석탱이에 있고 막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들어오는 첫 번째 손님을 창문에다가 배치하는 거지. 왜?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보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배고픈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기웃기웃거리다가 창문에 사람이 있네? 저기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창문 가까이에 앉히는 거야. 아, 손님이 일단 있어 보이고 많아 보이게 하려고. 자, 그리고 this is why로 또 연결이 됩니다. They don't mind. 그래서 그들은 꺼리지 않아요. A line of people waiting to be seated. 이번에는 PPP로 쓰였네요. 이번에는 앉다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앉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줄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어차피 사람들이 또 지나가. 그치? 식당 경영자는 사람들이 줄 너무 많이 서 있네. 어떡하지? 저 사람들 갈까봐 걱정돼.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줄이 많으면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 긴 줄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맛집인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테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창문 가까이에 고객을 배치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긴 줄. 그죠? 대기하고 있는 긴 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손님을 오게끔 만드는 어떤, 그치? 하나의 후킹이 될 테니까 그렇게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식당 경영자들은 알고 그리고 또 데디아를 이해하죠. The more people there are signaling 나오고 있어요. signaling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얘들아, 야 우리 식당 사람들 많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창문에 가까이 앉히는 건 뭐야? 야 우리 손님 있어. 그리고 줄이 겁나 많은데도 신경 안 써. 그냥 니네가 봐. 니네 눈으로 보면 맛집인 거 알잖아. 뭐 하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쵸? 자, 더모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자, 결국엔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그들의 interest in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그치?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관심과 흥미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the greater the reinforcing feedback loop communicating 겁나기네. How wonderful their restaurant is. 자, 그들의 레스토랑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소통해주는 강화 피드백. 그죠? 강화 피드백 루프 그대로 쓰면 돼. 강화 피드백 고리를 더 크게 만드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 레스토랑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흥미를 갖는 것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국엔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맛있고 훌륭하고 그치 인기가 많은지를 전달해주는 강화 피드백 고리를 더 크게끔 만들게 해주는 거죠. 식당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플러스적으로 적용되고 있네요. 뭐가요? 지금 내가 말한 이러한 두 개의 포인트가 결국 플러스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가 부연 설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draw inferences from what they see others doing까지 볼까요? 자, 뭐로부터 그들의 추론을 이끌어낸대요. draw는 이끌다란 뜻이죠. 자, 사람들이 see,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행동. 사람들이 창문 근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 밥 먹고 있네. 그 식당에서 그들이 한 행동. 그걸 보고 뭐합니까? 그것으로부터 추론하죠. 뭐라고요? 야, 여기 맛집인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뭐해요? do the same.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식당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에 그들의 식당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요소가 되는 거겠죠. Now,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even more people,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they create a still stronger impression on the rest.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더 강력한 임프레션을 줍니다. 나머지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밖에서 관망하고 있는 사람, 먹을까 말까, 지나다니는 행인, 그쵸? 아직 식당에 들어오지 않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 on the fence. 얘는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자, abou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일단 지켜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망하다. 이런 뜻이야. 일단 지켜보다. 이런 뜻이야. 일단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갈지 혹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will be drawn in by the apparent interest. 분명히 보여지는, 분명하고 명백한이란 뜻이잖아요. 분명히 보여지는 그러한 관심과 흥미에 의해서 이끌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갈지 말지 관망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더욱더 많이 오는 그런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러한 분명한 관심과 흥미의 표현으로 또 이끌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식당 경영자들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긍정적인 요점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적용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걸로. 그쵸? 그러면 다 신호를 보내는 포인트죠? 이렇게 그쵸? 자, 1번 그들은 압니다. be aware of 알다란 뜻이죠? signaling.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한 효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사용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내용 전개. 두 번째, prioritize. 우선시합니다. communication above all else.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above는 뭐뭐보다도 의사소통을 우선시한다? 의사소통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이 레스토랑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건 시그널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링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죠. 그죠? 신호를 보내다, 보여주다, 알리다. Stay open later to serve more customer. 더 많은 고객들을 serve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문을 여는 얘기예요. Attract customer. 소비자를 유치합니다. 공격적인 홍보 활동 막 모두 붙이고 광고 활동을 해요? 아니야.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pansion for growth. 성장을 위해서 그지? expansion. 확장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에 가깝겠네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관한 문장 할 거예요. 기출 패스하고 프랙티스 1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 자, 1번부터 갑니다. 졸리면 뒤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English word. 이거 지문 어려워. 근데 답을 찾기엔 조금 수월했을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 유찬아. 그치?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English words for the phenomenon of psychosocial이네요. 그쵸? 그럼 심리 사회적이네요. psychosocial dependence. 이게 동사인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주어인가 보죠? for부터 dependence까지 묶어볼까요? 자, 의존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적 현상을 위한 영어 단어가 어디에 의존을 많이 한대요? prefix. 접두사인데 몰라도 돼. 어차피 여기에 다 힌트가 나오죠? self 어쩌고, self esteem, self regard, self image. self로 들어가 있는 접두사의 단어 개념. 그죠? 접두사 self에 의존을 많이 한대요.
의존은 얘들아 뭐야?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야. 타인에게 기대는 거야. 타인에게 기대는 게 의존인데 의존이라는 현상을 묘사하는 영어 단어가 self래. 이거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인데, 자아인데 의존은 타인이 들어가 있는데 얘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그죠?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단어 의존의 현상을 위한 영어 단어가 접두사 셀프에 의존한다. 조금 그쵸?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로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쵸? as a linguistic protest다. 아니 의존은 타인인데 셀프로 의존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뭔 얘기야? 이건 언어적인 항의 아닌가? 의존과 자아, 자기 자신, 그치?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느낌의 단어가 그 의존이 반대되는 의미의 prefix self에 의존한다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언어적인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대의 의미의 단어 중 하나가 나머지 반대의 단어에 의존한다. 괜찮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프로테스트를 쓴 겁니다. 일단 핵심은 의존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 의존한다? self라고 시작되는 단어에 의존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잡아보십시다. 그래서 앞에 접두사 self 나왔으니까 누군가의 self-esteem, 자부심 아니에요? 혹은 self-regard, 자아 존중인가요? 자아 존중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여기 존중 있고 or self-image, 자아상이 되겠네요. 자아상, 그쵸? 혹은 자신감. 어쨌든 이러한 것들, 누군가의 이러한 셀프로 시작되는 단어들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function of how others treat her 줄 치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부심, 자아 존중, 그치? 자아 존중, 자존감이라고 해석할게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부심,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떤 자아상, 자기 존중, 자신감, 이런 건요. 봐봐, 타인이 그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의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어적 표현이 셀프로 시작되는 단어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 결국 담겨 있는 거겠죠. 그쵸?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프로 시작되는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타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똑같은 얘기를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아까 의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의존, 타인에 대한 의존, 그쵸? 타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계속요. 어쨌든 맥락이 끊긴 느낌이 아니에요. 앞에 prefix self란 얘기 언급되어 있고 1번 앞에 보기 전부터 그래서 그걸 나열해주고 있는 단어 내용들도 있고요. imagine 상상해 봅시다. imagine 예시네요. 그죠? yourself in a version of 걸리버 여행기의 버전에 너 자신이 있다고 한번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의존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영어 단어가 접두사 뭐에 의존하고 있다? self로 시작되는 단어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의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영향을 겁나리 많이 끼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시로 지금 뭐 들은 거야? EX 걸리버 여행기. 자, 걸리버 여행기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내 자부심이고 내 자존감이고 내 자아 존중이다. 얘들아 잘 봐. 선생님, 그러면 나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 그리고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걸리버 여행기에서 첫 번째 first place입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는 you come to 네가 도달한 첫 번째 장소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느냐 by people 이런 사람들로 거주된대요. inhabit 거주하다란 뜻인데 PPP로 거주되다로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거주가 된대요? admire and adore you 너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찬사를 보내고 뭐예요? 애정합니다. 뭐로써? As the most charming, insightful person. 너 굉장히 매력적이고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를 애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되어지는 지역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걸리버 여행기의 first place. first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너를 존중하는, 그죠? 애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later. 그러면 first 아니고 얘는 later. 이후네요. 이후에 건너갔던, 이후에 도착했던 그 다른 지역은 그죠? 이후에 너는 arrive at the land of 자석처럼 끌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니어스 다 필요 없고 천재들만 모여 사는 랜드인가 봐요. 여기는 천재들이 많대요. 여기는 천재들이 사는 곳인가 보죠? 그쵸? 근데 이 천재들이 사는 곳 천재랑 비교했을 때 relative to 그죠? 뭐뭐와 비교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있는 genius whom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천재랑 비교했을 때 너가 come off as a boring fool 천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이 대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보링풀이 되네요. 그쵸? 하나는 내가 굉장히 어때요? 인사이트풀하고 차밍한데 하나는 내가 굉장히 풀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네요. 너가 풀입니다. 너가 풀이야. 천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땅덩어리에서는 내가 굉장히 바보가 되고 첫 번째 얘기했던 first place에서는 나를 존중하고 애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때요? 결국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네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타인이에요. 이 타인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 존중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보링풀로 인지하고 있잖아. 타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괜찮네요. 이번도 괜찮아요. It is unlikely that이야 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서는 내가 겁나 그지? 다른 타인에 의해서 굉장히 업됐고요. 그리고 레이러에서는 천재들이 있으니까 비교적 나는 상대적으로 되게 쿨하고요.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나의 셀프 이미지가 매우 안정적일 것 같지는 않대요. It is unlikely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네요. 틀렸어요? 맞아요. 그죠?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안정적이진 않죠. 꾸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unlike를 놓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4번 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끝난 게 뭐냐면 결국 앞서서 얘기한 거 다시 강조한다.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지? 의존. 타인에게 기대는 것. 타인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 단어가 셀프로 시작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인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줘. 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아로 시작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는 그지? 결국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타인의 영향을 겁나리 많이 받는다. 이게 이 주제야. 그쵸? 자, 4번 갈게요. External feedback. 외부적 피드백이요? 외부적인 건 누구한테 오는 거야? 타인. 괜찮아?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피드백이 유찬아. 수업 집중해.
타인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이 prove, far less decisive, 덜 결정적이래요. 덜 결정적이래요. far less니까요. 그쵸? 뭐보다? 누군가의 자신 속에 있는 내적 기준보다.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은 타인에 의한 영향이 커서 자아로 시작되는 개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는 이 영향이 겁나 많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4번 얘기는 어떤 얘기인 줄 알아? 4번 얘기 내가 이렇게 끌어와 볼게. 4번 얘기는 타인, 즉 외부적인 그러한 피드백이 내적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덜 결정적이래. 그럼 얘가 더 세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내적 기준보다 얘가 덜 결정적이란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거야. 얘가 더 중요한 요소인 거야. 아니지. 주제는 반대인데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5번 볼까 그러면? 아니야. 4번 내용 마무리 끝까지 해볼게. Suggesting that, 대디아를 제시하고 있대. Once 누군가의 self로 시작되는 단어의 개념은 can be formed. 야 봐봐. 여기 지금 밑줄 친 거를 보라고. Independently of how others respond. 위로 올라가. 아까 뭐야? 어떻게 others,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취급하고 대우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self로 시작되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무관하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관하대. 완전 다른 거지. 그치? 무관하게 그렇게 형성된다. 틀렸어요. 자, 5번. Given the degree to which. 자, 이런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즉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extrinsically. 외부적으로란 얘기는 타인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결정되어질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주제랑 동일합니다. It would be more accurate. 오히려 자아 존중감의 self worth를 other worth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만큼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맥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얘는 쉬워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소셜미디어 체크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얘기예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는요, become more meaningful하고 effective하대요. 어떤 조건일 때? 뒤에 이런 조건일 때. 자, 의미 있고 effective하다니까 소셜미디어가 좋은 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네요. 회사 use it.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to collaborate with clients. 고객들. 회사가 고객들이랑 협력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소셜미디어가 플러스다. 사실 얘는 주제 문장이에요. 얘들 앞에 이미 주제 문장 밑에 깔아줬어요. 그죠? 앞에 깔아줬습니다. 주제예요. 기업이 위드 고객들과 뭐 하는 거야? 협력하는 거야. 그죠? 협력을 합니다. 잘 봐. 기업이 고객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소셜미디어 사용해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순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업이 고객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사용하면 소셜미디어는 긍정이다. 이거죠? 자, client, 고객들은요, become part of the creation. 이렇게 들어가죠? 앞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To develop new products or service.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collaborate 하는 겁니다. as,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플러스라고요? 왜냐면 이러한 collaboration이 기업과 고객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co-creation, 이거 뭐야? 공동 창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동 창출은 helps to create value for both
누구랑 누구, 회사와 기업 둘 다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 얘한테도 좋고 고객한테도 좋네요. 자, 그래서 고객은요, 다시 말하면 창출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일원이 될 수 있어. 왜? 기업이 고객과 함께 협력했으니까요. 그리고 프로덕트와 서비스의 전달의 일원이 될 수 있대요. 전달자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협력한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그러므로 고객들은 more invested in the firm. 당연히 회사에 더 투자를 한대요.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더 참여한다, 관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했고 관여했으니까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죠. 괜찮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고객들과의 공동 창출을 지지한대요. 어떤 방법으로요? 고객들이 to build better connections with firms. 회사들과의 더 나은 연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요. 소셜미디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기업들이 누구랑 고객들이랑 같이 협력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크리에이션을 도와주고,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회사들과의 연결성을 더 좋게 구축하면서, 그렇죠? 코 크리에이션을 도와준다. 괜찮아요, 그죠? Because 이유는요, 그들은 can communicate their thoughts. 그들 고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희망과 요구와 이런 것들을 그치 회사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에 대한 연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요 계속 고객들로 받아주고 있었고 그치? 클라이언트 계속 받아주고 있어. 대입 고객들은 상호작용한대요. 그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한대요. 좋네요. 그죠? 자, 그리고 공유도 하네요. 상호작용도 하고 공유도 하네요. 좋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쵸?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그들은 경험을 해요. sense of community. 공동체 의식을 경험한대요. 그렇지. 당연히 고객과 기업은 서로 협력하니까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identify with 줄칠까요? 얘들아 이거 벌써 3번이나 나왔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포함해서 이번 지문에 identify with가 3번이나 나왔다고 선생님이 분석하면서 센 거야. identify가 원래 확인하고 식별하고 그치? 식별하고 그죠? 이런 뜻이죠. 그런데 identify 뒤에 전치사 with랑 같이 쓰이면 감정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서 동질감을 느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질감을 느끼다. 그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대요. 결과적으로 develop closer relationship. 더 좋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구나 회사랑. 그쵸? 좋네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번. 자, 누군가는 그래서 must keep in mind. 대절이야를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다. 뒤에 보니까 there are challenges.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야 된대요. 명심해야 된대요. 어려움은 마이너스인데 일단 뭐 보십시다. Whe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 미디어를 홍보하는 효과. 얘들아, 요 위에까지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소셜미디어 사용이 더 긍정적이 되어지는 경우는 기업이 고객과 함께 협력할 때 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더 미닝풀하고 이펙티브해질 것이다. 근데 그 소셜미디어를 홍보한대요. 소셜미디어 홍보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쵸? 홍보 활동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는데 홍보 활동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네. increase 심지어 회사들 사이에서 skepticism 얘는 회의주의란 뜻이야. 의심하는 거죠. 그쵸? 회의주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소셜미디어의 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것에 관해서 뭐야 관련도 없는 얘기야.
이건 4번 했어야 해. 그치? 계속 마무리. 소셜 미디어는 따라서 create values. 다시 돌아왔네요. 플러스. 누구한테? both for clients와 firms에게. 그래서 co-creation과, 그치? co-creation을 뭐예요? 촉진시키고, enabling engagement. 관여와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볼게요. 좀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봤을 것 같은데, 영상을 봤을 것 같아. 아니 지문 내용을 봤거나. 이거 완전 처음 지문이 아니야. 이거 어디서 인용된 지문이야. 그래서 모고 지문에서 봤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봤거나 되게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 어제 화목반 친구는 얘기하던데 바로. 자, 우리는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Moments of caring connection. 배려하는 연결성의 순간을 놓치거나 무시할 수 있대요. 심지어 이런 상황일 때도. Even when they are right in front of us. 바로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을 때조차도 배려하는 연결성의 순간을 놓치거나 무시할 수 있다네.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훅은 배려하는 순간인 것 같죠? 배려하는 연결성의 순간입니다. 배려하는 순간. 배려하는 순간을 놓치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다. 뭐 하는 동안에? Due to a process researchers have called selective attention.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두 번째 훅입니다. 선별적 주의, 집중.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집중한다. 선별적 주의라고 연구자들이 부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 동안에 우리 앞에 바로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 caring connection, 배려하는 연결성의 순간을 놓치거나 무시하게 된대요. 배려하는 순간을 무시하거나 놓치게 된다. 왜요? 이유는 뭐야? 선별적 뭐 때문에? 집중 때문에. 주의, 집중 때문에. 배려하는 순간을 무시하거나 놓치게 된다. 이거죠? 볼게요. 자, in a famous study. 당연히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연구에서 사람들이 요청받았습니다. To count the number of times that a basketball was passed between players 사이에서 on a given team. 특정 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농구공이 패스되어지는 횟수를 좀 세달라고 요청받았대요. 그렇구나. 바스켓볼이 패스가 되어지는 패스 횟수를 세도록 요청받았군요. 자,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영상을 보는 동안 A person wearing a gorilla outfit.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walks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rt. 농구 코트 한 가운데를 통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wave at the screen. 스크린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으며, 그리고 유유히 leave. 사라졌대요. 이거 영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연구의 어떤 버전에서는 50%, 최대 50%까지의 사람이, 50%의 사람이 did not notice. 알아차리지 못했대요, 그 고릴라를. 자,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그치? 사람이 지나갔어. 가로질러 걸어갔어. 그것도 한가운데를. 그치?
그런데 50%나 되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대. 이 얘기지? 그치?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their attention, 그들의 주의는 elsewhere,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에? 선별적 집중이라고 했잖아. 아까 뭐 요청했습니까? 실험에서 야 니네 공 패스 횟수 잘 기억해둬. 그쵸? 그래서 바스켓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패스 횟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고릴라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계속 볼게요. caring moments. 배려하는 순간. 이제 배려하는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목적이 있지만, 그죠? 오지랖 넓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저기 살펴가는 그런 어떤 배려의 순간.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배려의 순간은 유사하게 in plain sight, 분명하게 보여지는 명백한 시야에서 숨겨질 수 있습니다. caring moment가 어떤 거였어?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눈에 보이면서도 우리가 놓친 거야. 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잖아. 왜? 우리는 공패스 횟수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선별적 집중 때문에. 패러했네? 선별적 주의 집중을 공횟수 집중으로. 그치? 그러면 배려하는 순간을 무시했다, 놓치게 됐다라는 개념은 결국엔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맞아요. 위에서 얘기한 걸 다시 총정리해서 배려하는 순간이라는 것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분명한 시야에서 숨겨졌다, 가려졌다, 숨겨질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아, 이 내용 이렇게 패러했네요. did not notice를, 그죠? can be hidden으로 숨겨질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4번. 우리는 종종 choose to consciously avoid, 의식적으로 피한다네.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의식적으로 피하는 걸 선택한대요. What is right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걸 선택해요. 왜냐?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would mean 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Confronting truth we are not ready to accept.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직면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내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는 진실이야.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봤음에도 의식적으로 봤어. 그럼에도 뭐 하는 거야? 그냥 무시한 거야. 이거 맞아요? 선별적인 집중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아니잖아. 우리 지금 어디에 집중했어요? 공패스 횟수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고릴라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놓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이죠. 무의식으로 놓친 것. 지나갔음에도 우리 공을 보고 있지만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왔어도 그게 무시가 되거나 놓치게 된 거니까 당연히 선별적 주의와 집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틀린 표현이죠. 특히나 choose to consciously avoid가 틀린 거예요. 의식적으로 피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안 볼래 이러면서 피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별적 주의와 집중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자, because our goals, 맥락 유지되는지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기 때문에 direct our attention to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도록 주의가 direct,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fail to notice the energy of care that pervades our lives.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런 어떤 배려의 에너지, 배려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괜찮죠? 그쵸? 그래서 맥락이 유지됐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의식적으로 피해라.
의식적으로 피함을 선택.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올도가 나왔지만 올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다? 주절에 있다. 그쵸? 올도는 뒤에 있는 주절이 주제문이에요 라고를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비록 긍정적인 것이 간과될지라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려. 뭐가 중요해? break up. 깨진 거네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헤어짐이나 이별로 해석할까요? 왜냐면 뒤에 relationship이 계속 나오거든요. 헤어짐과 이별은요, 실제로 매우 beneficial하대요. 오케이, 알았어. 이별은 뭐다? 플러스다. 그죠? 뭐 어떤 역접의 연결 없으니까 흐름 같겠죠? separation. 똑같이 이별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죠. 이별은, 헤어짐, 분리. 헤어짐은 enable people to escape unfulfilling minus, negative minus, and even harmful relationships.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해로운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대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네. 심지어 프로모팅 한대요. feelings of relief, 안도감. 그리고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자율권. 그죠? 그리고 excitement. 이런 것들을 프로모팅 해주네. 여기까지 전부 다 뭐야? 주제 파악 완료. 이 전체 지문의 방향 체크했어요. 이별은 플러스다. 그죠? 선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맥락을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이별은 플러스. 게다가 맥락 유지네. 게다가 Even when left, devastated with a broken heart. 당연히 이별했으니까 마음은 아프죠. 그죠? 상실과 shattered dreams. 산상조각난 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좌절스럽고 그런 상태로 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죠? when 접속사 pp 올 수 있죠, 그쵸? 뭐뭐인 상태로 남겨지다. 얘 pp예요, pp. when ing, when pp 올 수 있잖아요. 대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live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쵸? 그래서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쵸? 네. 이별했으니까 굉장히 망연자실하겠지만 망연자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을 때조차도 잘 들어. All is not lost. 모든 것들이 다 잃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이 lost, 다 잃어버려진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지지 않았다. 다 상실되고 소실되지 않았다. 개인이 are likely to experience growth.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뭐야 얘도? 순접이네 플러스. T와 F가 found daddy야를 발견했대요. After the end of a relationship. 이것도 뭐 패러한 거니? 헤어짐. 관계의 끝이잖아. 헤어짐. 이별이잖아. 똑같이 안 쓰네. break up, separation, 그리고 end of a relationship. 헤어짐, 이별 이후에도 individuals는 report. greater self-confidence. 뭐야? 플러스네. 그지? 의사소통 전략에 있어서 improvement 플러스. better relationship 플러스. 3번. relationship satisfaction. 이거 뭐야? 관계의 만족도네. 관계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an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대요. For deciding whether a relationship can be sustained. 하나의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그 관계가 끝이 나야만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야? 관계 만족도래요. 3번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 만족도는 중요 요인이다. 4번. As with other significant life events. 다른 중요한 어떤 삶의 사건들과 as with 마찬가지로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breakups 또 나왔네요. 이별은 can act as a catalyst. catalyst는 무슨 뜻이냐? 촉매제예요. catalyst 촉매제. 근데 그 촉매제가 뭐 나쁜 거에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뒤에 내용 볼까요? For making big life difference. big life changes.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제래요. 뒤에 볼게요. enabling 그래서 개인이 to grow beyond their previous level. 이전의 수준보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럼 이 catalyst는 좋은 거네요. 그죠? 뒤에 내용이 긍정이 나왔으니까. 5번. 간략히 in brief와 같은 뜻이야. 간략히 말해서 요약해서 요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한다는 얘기죠. Why a relationship breaks down. 이거 뭐야? 이별. 이별은요 명확하게 can be very stressful.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런데 얘들아 while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그치? while에는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단어들이 아니면 반대인 단어, 주제와 반대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주제와 관련이 적거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주절에 핵심 단어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while 뭐뭐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뒤에가 중요하네요. It is time to change the narrative. Away from the doom and gloom of breakup and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 벗어난대요? doom, 종말, 우울함. 이별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우울함과 상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대. 나쁜 걸로부터 벗어나서 그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뭐를 인정하면서 that most relationships 다 대부분의 관계는 유한한 거야. 무한한 게 어딨어. 헤어지고 깨지고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깨지고 다시 만나고 그러는 거지. 그치? 그리고 separation을 뭘로 봐야 된대요? not 법비 나왔네요. not 법비 나왔습니다 여러분. not just as an and A가 아니라 but B입니다. 그죠? 그러면 not 법비에서 중요한 건 어디예요? 뒤에 있는 녀석이니까 이 부분이라서 여기에 집중을 해보니까 new opportunity to grow and better ourselves. 그죠? 더 나은 우리 자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좋은 거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5번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As spring approaches, 가로 닫고 뭐뭐 하면서 접속사입니다. as는 봄이 다가오면서 why, 도대체 왜 do migrant bird species, 철새종들이 주인공은 철새종인가 봐요. 철새종들이 migrate away from such a Equatorial Paradise. Paradise 천국 낙원이네요. 근데 이거 뜻 모르잖아. 그럼 그냥 읽어. Equatorial Paradise로부터 벗어나서 왜 이동하려고 하죠? 여기를 왜 벗어나려고 하죠? 얘 적도란 뜻이거든. 적도의 낙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동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Here's why.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래요? 이유 나왔네. Nest predators. 네스트 둥지, 프레데터 약탈자. 그럼 얘들아, 앞에 있는 이 적도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둥지 약탈자가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겠죠? Away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그쵸? 뒤에 ranging from 볼 거야? 볼 거야? 왜 봐? From A to B, including. 이거 볼 필요 없지. 둥지 약탈자 몰라? 알잖아. 그거 안 봐도 되지 뭐. 그렇지 않아? 뭐야 되게 길어 심지어.
여기까지 다 보지 마. ranging from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뱀이랑 몽키랑 벌드랑 뭐 어쩌고 저쩌고 그치? 자, nested failures.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 여기까지 내고 정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철새종의 이동. 왜 이동해? 이유. 둥지 약탈자 때문에. 이거지? nested failure. 둥지 실패율이네. 둥지를 트는 것에 대한 실패율이야. 둥지 실패율. 둥지 실패율은 in tropics. 나왔다. 열대 지역. tropics. 열대 지역이지, 그치? 열대 지역이 아마 적도의 낙원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열대 지역을 나쁘게 얘기하고 있거든. 열대 지역의 둥지 실패율은 exceed. 초과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과하다. 어떤 거? in temperate zone. 온화한. 온대기후. 온화한 기후네요. 온대지역. 온대지역으로 할까? 온대지역. 온대지역에 있는 둥지 실패율을 초과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열대지역이랑 온대지역이랑 둥지 실패율이 어디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네. 그러니까 열대지역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겠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쿼토리얼 패러다이스는 당연히 열대 지역이 되겠지. 그치? 계속. 물론 온화한 지역은 provides a strong advantage. 온화한 지역은 강력한 이점이 있대. to nesting in the temperate zone. 뭐 하는데? nesting. 둥지를 트는데. 새니까 당연히 둥지 틀어야지. 둥지 트는데 강력한 이점이 있네. 오케이, 알겠어. 열대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야. 누구한테? 철새종한테. 온대 지역은 플러스. 왜? 강력한 이점이 있다잖아. 2번. There is no predictable insect flush during the tropical year. 지금 이점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점이 뭐가 있대? 예측 가능한 곤충 급증이 없대. during 열대 기후 내내. 열대 지역 내에, 열대 기후 내내. 뜨거운 기후 내내. 그치? tropical year 연중 내내에 있는 그 열대 지역에 다시 열대 지역 내내 그 동안에 있었던 열대 지역에 있었던 곤충 급증이 어디는 없는 거야? 이 템퍼레이트 존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이점이 있단 얘기야. 이점 1번. 곤충 급증이 없어. 그쵸? 이 곤충 급증은 어디서나 있었어? 열대 지역에나 있었지. 열대 지역 기후 동안에, 열대 기후 내내 동안에 있었던, 그지? 곤충 급증이 온대 지역에서는 없어요. 예측 가능한 곤충 급증이 없어요. 그쵸? 따라서 the density of protein rich easy cut insects 뭐가 많대요?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가 많대. 단백질이 많은 먹이 곤충들이 있대. 뭐? 애벌레, caterpillar 애벌레죠? 좋네. 철새종들한테. 그죠? 단백질 보충할 수 있고 애벌레 먹고. 자, 그러한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곤충들의 밀도가 어떻대요? 아하, 높대요. 훨씬 더. 그쵸? 훨씬 더 높네. 말한 것처럼 온대 지역은 곤충 급증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더불어서 단백질이 많은 먹이인 애벌레 밀도가 높아요. 얘네들이 있는 밀도가 높아요. 너무 좋네. 안성맞춤이네. 따라서 온대 지역에서 둥지를 트는 새들은 have an easier time. 먹이가 많으니까 어때요? Finding protein rich food for nestling.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을 찾는데 수월한 시간을 가져요. 당연하지. 먹이가 많은 곳에서 사는 게 먹이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먹이 찾는 시간이 수월하다. 지금 이렇게 또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치? 4번 갈까요? 맥락 계속 유지되고 있죠? uniformity, 균일성, 동일함, 뭐 일관성으로 갈까요? 일관성. daylight, 낮이에요, 낮. daylight hours in the tropics. 열대지역이네요. 열대지역. 열대지역은 계속 어땠어요? 마이너스. 곤충 급증도 생겨, 둥지 실패율도 높아. 그쵸? 약탈자 많아. 열대지역에서의 낮 시간의 일관성이, 낮이 일관되대요. 낮 시간이 일관적이래요. 동일하대요. 일관적이래요. 그것이 stable,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기후 조건을 형성한대요. 좋은 얘기네. 열대지역 나빠야 되는데 좋은 얘기하고 있네. 열대지역의 낮 시간의 일관성이 결국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기후 조건을 만들어준다. 열대지역에 대해서 플러스네. 4번은 열대지역 플러스야. 그죠? 낮 시간 일관성으로 인해서 어때? 스테이블하다. 지금 이 얘기지? 5번 Day length in tropics. 열대지역에서의 낮의 길이가 is about 이만큼이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짧대요. 낮의 길이가 짧대요. 따라서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숄터를 숄터가 중요하니까 짧아요. 5번 내용은 열대지역 낮의 길이가 어떻다고? 숄터하다. 짧아. 낮의 길이가 짧아. 그래서 결과 어때요? Tropical birds가 have less foraging time available for feeding nestling.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먹이를 찾는 시간을 훨씬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대요. 좋은 거니? 나쁜 거지. 그지? 먹이 찾는 시간이 훨씬 덜하대. 더 적은 먹이 찾는 시간을 갖게 된대요. 낮 시간이 짧아서. 어때요? 열대지역 낮길이 짧아서 어때요? 먹이 찾는 시간 적어요. 그죠? 안 좋은 거지. 많아야지. 그럼 얘는 맥락이 유지되는 거죠. 열대지역 지금 나빠가지고 철새 중에 이동하는데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지. 그지? 얘가 정답입니다. 넘어가실게요. 이제 순서 배열로 가겠습니다. 순서 배열. 얘들아 기출 빼고 1번부터 진행할게요. 얘네 해석 다 안 하고 답이 되는 부분만 체크할게요. 빨리 끝낼 수 있어. 자, hormesis는 뭐 어떤 특정 단어가 나왔네요. hormesis is defined as a phenomenon in which 어떤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느냐? harmful substance래요. 해로운 물질이 give stimulating 뭘 준대? 자극적이고 이익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데요. to 누구한테? 살아있는 유기체들한테. 단 조건이 있어요. 해로운 그 물질의 양이 많으면 안 돼요. small. 이 단어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고 유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유해 물질이 유기체들에게 그치?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유해 물질이 유기체한테 그치? 플러스적이다. 단 양이 어떨 때? 양이 스몰.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유해 물질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시. 운동이 있네요. 운동이 바로 그 호메시스가 작동되는 방식의 가장 쉬운 예시입니다. 얘들아 운동하면 뭐 좋은 것도 나오지만 힘들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어떤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유해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유해 물질이 약간 생겼을 때 우리 몸에 그치 뭐 조금 더 유익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A번 however 그러나 역접이네요. 만약에 in the instead 대신에 however도 있고 instead도 있네. 만약에 그러나 대신 네가 need a 45-minute work 뭐야? 45분 동안의 워크 산책을 한다거나 약간의 푸시업이나 스쿼트나 플랭크 한다면 그렇다면 너의 바디는 아마도 adapt to this light stress 이러한 가벼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게 될 거야. 얘들아 잘 봐. A번이 오려면 A번 앞에는 일단 얘가 역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역접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이러한 가벼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however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앞 내용 언급은 어떻게 돼야 돼?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여기는 라이트지. 그럼 여기는 어떤 뭐 무겁거나 헤비한 게 되겠지. 그지? 헤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적응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벼운 스트레스로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근데 여기 그런 내용 있니? 적응할 수 없다. 스트레스가 너무 무지막지해서 적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없는데? B. 만약에 너가 decide that your first workout back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고. 이런 거 back 다시네. 다시 한 거야. 나 원래 영어 계속 안 하다가 나 다시 다니잖아. 그럼 이전에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는 거지. 그래, 다시가 그런 의미야.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 만약에 네가 결정했어. 너의 첫 번째 운동이 into the world of fitness. 운동의 세계로 다시금 발을 들여놓는 첫 번째 운동이 will be a crossfit이야. 여러분들 크로스핏 뭔지 알지? 막 밧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얼마나 고강도 운동이야 그거. 그치? 그렇다면 your body는 will have a hard time adapting to this stress. 나왔네.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네. 그치? 적응이 힘들어요. 이 스트레스에. 크로스핏 엄청 세거든요. 크로스핏 운동으로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의 유해 물질이 그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래. 그러면 B가 먼저 와야겠니? A가 먼저 와야겠니? 당연히 B가 온 다음에 A가 와야겠다. 그쵸? C. Let's say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You've been sedentary for 10 years. 얘들아 A번 위로 올라가 봐.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치? A번에 야 너 You've been sedentary야. sedentary 원래 앉아있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으로 써져 있네? 그럼 얘 운동 안 하는 거네? 맞아요? 맞냐고. For 10 years. 10년 동안 계속 앉아있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대. 그럼 얘들아 C가 먼저 와야 돼? B가 먼저 와야 돼? B에 뭐 있어? 다시가 있네. 다시 운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놨대. 그럼 그 전에는 B 전에는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운동을 안 했다가 다시 운동을 하는 거니까 C번에는 운동 안 했어. 그러니까 C가 오고 그 다음 B가 오고 그지? 그 다음 A가 와야지. 정답 5번이네. 하나만 더 할게. 빨리 할게. 이번이 더 빨리 끝낼 것 같아. 2번 할게. Some scientists,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우주는요, 결정론적이에요. 결정론적이란 얘기는 결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A야, C야, E야. 그쵸? 왜냐? They can accurately.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 많은 행동들을, 그치?
예측할 수 있거든. 알았어? 그럼 우주는 결정론적이다. 왜? 이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various scientific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 다양한 과학적 획기적 발전이 have been made, 이루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잘, 그렇게 예측을 더 잘하게 된대. 정확한 예측이 있어서 우주가 결정론적인데 심지어 발전이 더욱더 잘 되면서 예측이 더 정확해지고 더 잘 되지네. 이런 얘기네요. A번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얘들아 잘 봐.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 언급될 때 앞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physicist, 물리학자네. 근데 뒤에 화학자도 있어. 이거 뭐야? 예시네. 그지? 대상이 다른 예시들 들고 있잖아. 심지어 앞에 있네. 뭐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럼 여기도 예측할 수 있대. 그리고 얘도 예측할 수 있대. physicist, chemist 예측할 수 있대. 그러면 similarly 앞에는 예시가 일단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예시가 지금 나온 거야. similarly 뒤에. similarly 앞에 예시 언급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언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또 다른 예시 언급으로 지금 뭐 왔어? 물리학자 왔지. 그리고 화학자 온 거야. 그럼 여기 예시가 있어? 없어. 예시 없어. 그지? 결정론적이다. 이유는 뭔데? 정확한 예측. 내용 정의. What today? What today? Thank you.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 시간이야. today 있어? 심지어 500. 여기 봐봐. 500년 전에 있잖아. 것도 있어. 그럼 이거 시간서로 대조하겠다는 거지. What today니까 당연히 B 앞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얘 있으면 되겠네. 예를 들어 이렇게. 그쵸? 그럼 1번부터가 정답인가? 과학자들은 프로그레스 나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So i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키죠. There is only one direction of travel. 뒤에 볼까요? 더 나은 predictions. Better and better at doing. 그지?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500년 전에는 우리가 뭘 못했대? predicting 못했대. 그지? 많은 어떤 천체 사건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네. 과거에는 예측을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밑에 astronomer. 얘 누구야? 천문학자. 얘들아 잘 봐. 아까 similarly 뒤에 물리학자, 화학자 나열했지. 그러면 similarly 앞에 예시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그 예시가 여기 있네, astronomer. 천문학자 예시 1번이 되고 얘가 예시 2번, 예시 3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천문학자들이 can very accurately predict. 또 나왔네. 겁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유사하게 물리학자랑 화학자들도 지네들의 분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 그죠? 정답 몇 번이야? 1번. C, B, A인가? 그죠? 끝.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아니 여기서 보면 돼. 모의고사 얘들아 금요일날 가져와. 너 모의고사 풀었니? 모의고사 풀었어? 모의고사 가져오세요. 금요일에 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풀어줄 수 있겠어? 여기 듣기 다 있고 여기
그리고 70분 뒤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가져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어. 워드 마스인가요? 그죠? 워드 마스터죠. 성우야, 워드 마스터지. 여기다 놓을게, 테스트 2개.